평생 내 집 장만이라는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모습. 남일 같지 않죠? 현실 세계에서 내 집, 내 땅을 사기엔 까마득하지만 잠깐 허리띠를 졸라매고 170만 원으로 버추얼 세계에서 땅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버추얼 세계의 땅을 사고 파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버추얼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 삼성전자는 디센트럴랜드의 첫 메타버스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의 마나 토큰과 같이 메타버스와 연관된 크립토 화폐는 지금까지 아주 괜찮은 성과를 보여왔는데요. 오늘 저는 디센트럴랜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중요한 몇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가 가진 어마어마한 잠재력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디센트럴랜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소식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크립토, NFT,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놓치기 아쉬운 소식들 크립토 누나와 함께 하세요. 디센트럴랜드는 지난해 11월경 5.9달러로 최고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다른 크립토 화폐와 마찬가지로 2.9달러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다시 5달러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100%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의 성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매수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디센트럴랜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디센트럴랜드는 2015년 에리 메일리크와 에스테반 올다노에 의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디센트럴랜드의 개발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비영리 단체인 디센트럴랜드 파운데이션에 의해 이루어졌죠. 디센트럴랜드는 2017년 ICO에서 2,500만 달러, 한화로 약 29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모금을 달성했으며 2020년 1월 출시되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유저가 소유하는 최초의 가상세계라고 말합니다. 디센트럴랜드의 가상세계는 각 도시별 총 9만 개로 나누어진 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각 부지는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연계된 NFT입니다. 이 디센트럴랜드에는 크게 3가지 다른 타입의 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개별 부지,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개별 부지가 모여서 형성된 디스트릭트, 그리고 트레이딩이 불가능하며 디센트럴랜드 내 허브 역할을 하고 커뮤니티가 소유한 플라자입니다. 각 부지는 디센트럴랜드 마켓에서 사고 팔 수 있으며 여기서 웨어러블과 게임 내 아바타의 이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켓에서 사고 파는 모든 것들 또한 바로 NFT죠. 그리고 각 부지는 따로 기술적인 부분 없이 간단하게 디센트럴랜드 빌더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빌더로 아바타 이름을 생성할 수 있기도 하죠. 이런 디센트럴랜드 내 각 부지, 웨어러블, 그리고 아바타 이름은 바로 마나 토큰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나는 ERC20 토큰이며 디센트럴랜드 내에서 사용하는 통화입니다. 마나는 디센트럴랜드 내 다양한 버추얼 아트 갤러리에서 아트 NFT를 구입하거나 버추얼 이벤트 티켓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 소지자는 토지 매개 변수를 변경하거나 마켓플레이스 수수료 조정 혹은 웨어러블 NFT 콜렉션 승인 등 디센트럴랜드 버추얼 세계 내 변경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기도 하죠. 디센트럴랜드의 마나는 억시 인피니티 그리고 더 샌드박스와 함께 탑3 메타버스 토큰 중 하나로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디센트럴랜드의 소식들을 전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페이스북의 메타로 리브랜딩을 놓칠 수 없겠죠. 이 소식은 마나의 성장세에 가속도를 붙여주어 작년 말 5.9달러라는 최고 금액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에 각종 버추얼 이벤트를 진행하여 포로롱 시국의 여러 이벤트에 참여하고픈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상현실 내 돌파구를 만들어주기도 했죠. 그리고 올해 3월 버추얼 세계 최초 패션 위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브랜드들이 참여할지 기대가 되네요. 세 번째는 각종 비디오 게임으로 유명한 아타리의 디센트럴랜드 내 카지노 오픈 소식입니다. 디센트럴랜드 내 베가스 시티에 20개 부지의 크기로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블랙잭, 포커 등 많은 게임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얼마 전 오픈한 삼성전자 스토어 오픈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뉴욕 워싱턴 스트리트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실제 매장과 똑같은 매장을 디센트럴랜드 내 버추얼 세계에 오픈했죠.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과 브랜드의 버추얼 세계 진출을 볼 수 있으리라 짐작되네요. 그럼 이제 디센트럴랜드의 전망에 대해 말해볼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 마나 토큰 소지자는 디센트럴랜드 내 버추얼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투표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커뮤니티가 이끌어가는 버추얼 세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디센트럴랜드 DAO입니다. 작년 5월경 디센트럴랜드 파운데이션은 디센트럴랜드의 새로운 분산형 자치기구인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즉 DAO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엔 디센트럴랜드의 통치는 전적으로 체인에 의지했습니다. 그 말인즉 누군가 투표를 하고 싶을 때마다 이더리움으로 가스피를 엄청나게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따라서 이러한 제약은 역사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초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커뮤니티가 이끌어가는 프로젝트에서 유저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방해하는 아주 큰 진입 장벽이었죠. 디센트럴랜드가 새로 공개한 DAO는 각종 투표가 체인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관리 플랫폼인 스냅샷이죠. 이 스냅샷을 통해 디센트럴랜드 커뮤니티는 더 활발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디센트럴랜드의 향후 이정표는 거버넌스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커뮤니티가 대부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지만 대신 DAO 포털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투표 안건을 보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디센트럴랜드를 상호작용이 가능한 VR, AR 기어를 통해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하자는 안건입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와 같은 VR 헤드셋으로 디센트럴랜드를 즐기게 된다면 더 생생하게 버추얼 세계를 즐길 수 있겠죠? 두 번째 안건은 디센트럴랜드에서 미니골프 플레이 투 원 게임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베타 버전의 골프크래프트의 개발을 더 활발히 진행하자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매달 5,000명의 액티브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방문한 씬 탑 5에 들 정도로 이미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골프크래프트인데요. 이 골프크래프트의 게임 디자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을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더 많은 새로운 유저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안건은 버추얼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자는 건인데요. 디센트럴랜드 스냅을 활용한 플레이 투 earn 게임 형식으로 디센트럴랜드 내에서 찍은 사진 혹은 비디오 클립을 NFT 형태로 포스팅하고 그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작품을 낸 참여자에게 $5,000의 상금을 주겠다는 플랜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는데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디센트럴랜드의 이미지와 영상이 노출되어 톡톡한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디센트럴랜드의 전망에 대해 아주 기대가 큰 와중에 다만 개인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디센트럴랜드의 카지노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실제 도박과 마찬가지로 게임 내 도박은 많은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합법적인 카지노 운영이 확실히 정리되어야겠죠. 게다가 금융대책위원회가 최종으로 발표한 암호화폐 권고 중 암호화폐와 관련된 온라인 도박에 대해 콕 집어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센트럴랜드의 카지노가 아주 유명하고 이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이미 많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메타버스 프로젝트 간의 경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메타버스 프로젝트의 선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샌드박스나 악셀 인피니티와 같은 쟁쟁한 경쟁사들과 비교해 아직 성장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또한 작년에는 디센트럴랜드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에리 메일리크가 빅타임 스튜디오라는 플레이 투 earn 게임 기반의 프로젝트를 런칭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디센트럴랜드와 유사한 성향을 가진 경쟁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안팎으로 많은 경쟁사들을 이겨낼 디센트럴랜드만의 강점을 더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메이저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해보는 컨텐츠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컨텐츠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앞서 디센트럴랜드의 방향성에서 언급했듯이 디센트럴랜드는 커뮤니티가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커뮤니티가 어떤 안건을 찬성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디센트럴랜드
팀이 얼마만큼 통과된 안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현실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메타버스 프로젝트 중 거의 독보적으로 민주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만큼 디센트럴랜드의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으니 앞으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나아갈지는 미지수인 점에서 기대 반, 걱정 반인 심정입니다. 이렇듯 디센트럴랜드에 대한 기대만큼 아쉬운 점도 몇 가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프로젝트는 현재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낼 성장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디센트럴랜드의 개발자들이 커뮤니티의 요구와 디센트럴랜드 파운데이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을 텐데요. 우리는 여기서 디센트럴랜드와 다오가 아직 5억 달러 이상의 만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인즉 디센트럴랜드가 크립토 마켓에서 가장 큰 자금을 보유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자금이 현명하게 쓰인다면 디센트럴랜드는 믿을 수 없이 성공적인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디센트럴랜드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공유 부탁드리며 혹시나 크립토 누나가 다루었으면 하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